네, 자, 오늘은 포도당 비발효 그람 음성 강균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교과서는요 413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자, 포도당 비발효 그람 음성 강균을 우리는 GNFP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람 음성 막대균에서 포도당 비발효 그람 음성 막대균은 분류학상 어디에 속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이 표를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장내세균 하실 때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장내세균은 글루코스를 발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배우실 비발효 그람 음성 막대균은요 글루코스를 산화하는 세균들입니다. 산화하면서 일반적으로 옥시다제가 양성인 세균입니다. 그렇지 않은 세균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글루코스를 산화하면서 옥시다제가 양성입니다. 이런 세균들을 통틀어서 포도당 비발효 그람 음성 막대균 혹은 포도당 비발효 그람 음성 강균이라고 말을 하죠. 자, 이런 포도당 비발효 그람 음성 막대균들은요 어떤 질병을 일으킬까요? 보통 임상에서 검출되는 그람 음성 막대균들 중에 대부분이 아니 보통 임상에서 검출되는 그람 음성 막대균이며 양성세균이며 이런 걸 통틀어 가지고 장내세균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GNFB는요 약 15% 임상에서 검출되는 병원성 세균 중에서 약 15%를 차지하고요. 그 중에 슈도모나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슈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요. 여러분들 교과서 413페이지 아까 표시라고 하셨잖아요. 거기 보시면 포도당 비발효 그람 음성 막대균의 일반적인 성상이 나와요. 자, 요거 보시기 전에 학습 목표를 한번 보실래요? 그 위에 있는 거. 자, 슈도모나스의 일반적인 성상을 열거한다. 그리고 계속 지금 슈도모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만큼 포도당 비발효 그람 음성 막대균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슈도모나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슈도모나스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말은 곧 반드시 슈도모나스는 국가고시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분류. 1번 분류에서 포도당 비발효 그람 음성 막대균의 일반적인 성상을 책을 보시면서 마킹을 하시면서 보세요. 자, 포도당 비발효 그람 음성 막대균은요. 아포나 현막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있어야만 자랄 수가 있어요. 어네어로빅 혐기 상태에서는 발육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옥시다제가 대체적으로 양성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도 25도씨 낮은 온도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 비발효 그람 음성 막대균이 중요한 이유가 항균제와 소독제 내성이 많아요. 어떤 세균들은요 소독제 안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항균제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은요 항균제가 잘 듣는 그람 음성 막대균 중에서 장내세균들보다도 더 독한 항균제를 써야만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온내 감염을 일으킨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토양과 물속에 많고요. 기해 감염이나 온내 감염 그리고 생활 환경으로부터 감염이 되면서 점막에 기생을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면 포도당 비발효 그람 음성 막대균의 균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슈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 절대 빠뜨릴 수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아시네토박터 바우만이에요. 그리고 스테노 트로포모나스 말토필리아, 그리고 부코올데리아, 크리제오박테리움 알칼리제네스, 아크로모박터.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은요. 다른 세균들에 비해서 조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슈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만큼 또 중요한 게 아시네토박터 바우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단원에서도 주로 슈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와 아시네토박터 바우만에 대해서 다루게 되실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네, 그러면 GNFB의 추정 및 동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요, 그람 네가티브 바실라이이기 때문에 마콩키 베이지에서 자란다는 거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임상에서 마콩키 베이지에는 자라는데, 이게 장내세균인지 GNFB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옥시다제 테스트를 해보면 얘가 장내세균인지 혹은 물론 GNFB 중에서도 옥시다제가 음성의 세균이 있지만은요 약간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최초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옥시다제 테스트예요. 그래서 옥시다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양성이 나오면 이거 GNFB구나. GNFB 중에 어떤 세균일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TSI나 KI에서 삼연이라 고층에 산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K로 나온다는 거죠. 이 세균은요, 글루코스를 발효하지 않고 산화를 하기 때문에 약간 소량의 그 사면에서 소량의 산을 생성하긴 하지만 곧 아민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시 알칼리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TSI는 K로 나옵니다. 그리고요, 대부분 마콩키 아가에서 증식이 잘 되지만 어떤 세균들은요, 마콩키 아가에서 잘 자라지 않고 BAP에서만 자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 428페이지를 지금 한번 보실게요. 지금 TSI 반응이 GNFB에서도 좀 중요하거든요. 자, 428페이지를 지금 펴보실게요. 네, 갑자기 지금 뒤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428페이지 그림 15-6을 한번 보세요.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지금 TSI 반응인데 약간 좀 특이하잖아요. 아까 KK라고 했는데 약간 거무스름하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슈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의 특징적인 TSI 반응입니다. 자, 왜 이렇게 색깔 변화가 보이냐면요. 이 슈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는 색소를 생성하는 세균이에요. 피오시아닌이라는 색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 TSI 반응에서 윗부분에 약간의 금속성 광택과 그 색소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빨갛게 보이지 않고 약간의 어두운 색깔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GNFB를 동정을 하려면 옥시다제가 양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옥시다제의 시약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페이지 418페이지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페이지 418페이지 지금 보세요. 자, 옥시다제 산화 효소라 그래가지고 사이토크롬 옥시다제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면은 시약이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시약 중에 지금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1번 시약 1% 테트라메칠 파라페닐렌 디아민 디하이드로 클로라이드 이 시약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시다제 테스트를 하실 때는 실험 시간에 보여드리겠지만 청색이면 양성입니다. 콜로니를 필터 페이퍼에 묻혀가지고 시약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콜로니 자체에 시약을 떨어뜨려서 색깔 반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시다제 검사를 하실 때는요, 마콩키 베이지보다는 선택 베이지가 아닌 BAP에서 증시된 집락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마콩키 베이지에서 자란 집락을 사용하면은요, 네, 위험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GNFB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옥시다제 양성인 것 말고도요. 여러분 혹시 OF 테스트 아마 1학기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은 제가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산화냐 발효냐를 시험하는 OF 테스트예요. 산화인 경우에는요. 미네랄 오일을 떨어뜨리지 않은 곳에서만 반응을 일으켜야 된다 그랬고요. 발효인 경우에는 미네랄 오일을 떨어뜨려서 산소를 차단해도 반응을 일으키는 게 발효라고 그랬어요. 물론 산소가 있어도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러면 여기서 발효라고 볼 수 있는 것은 A, B, C 중에 어떤 것일까요? 네, 알고 계시죠?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자, OF 테스트. 여기서는 깜짝 퀴즈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에 잘 임하고 계시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할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의 답을 단톡방에
올리신 분만 오늘 출석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도모나스 에루기노사라고 짐작되는 게 A, B, C 중에 어떤 것일까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오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만 잘 들으셨어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만 잘 들으셨어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답에 정답이냐 오답이냐에 상관없이 답을 올리신 분만 오늘 출석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려야 되나요? 자, 문제 다시 내볼까요? A, B, C 그림 중에 시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라고 짐작되는 것은 A, B, C 중에 어떤 것일까요? 자, 고민해보세요. 산화를 골라야 할까요? 발효를 골라야 할까요? 그리고 비산화를 골라야 할까요? 산화도 아니고 발효도 아닌 것을 골라야 할까요? C번은요, 산화도 아니고 발효도 아니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이것은 탄수화물, 글루코스를 분해하지 않는 세균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좁혀졌죠? A 아니면 B겠죠? 답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임상에 실습을 나가시면 이 그림은 아마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 일반적 성상 중에 이 BAP 그림과 마콩키 그림. 이렇게 시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가 약간 초록색을 보이는 이유가 피오시아닌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혹은요, 피오시아닌을 생성하지 않게 되면, 않으면,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페이지 두 개가 마콩키 페이지예요. 이 마콩키 페이지에서 뮤코이드 하잖아요. 약간 이렇게 점액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균은 주로 시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입니다. 그리고 BAP, 왼쪽에 나와 있는 큰 그림이 BAP인데요. 어때요? 약간 번뜩번뜩하다고 해야 되나요? 금속성 광택을 보이고 있죠. 전형적인 시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의 특징적인 BAP상의 콜로니입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면은요, 포도향기 같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균들은 좀 역겨운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시도모나스는 그렇지 않고 약간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42도씨에서 증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슈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가 다른 슈도모나스와 감별되는 감별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오시아닌 외에 또 다른 색소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피오베르딘 또는 플로루신 같은 형광색소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로 피오시아닌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옥시다즈 양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포도당을 산화하는 세균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그러면 시도모나스는 어떻게 동정을 할 것이냐? 일단은요, PEP한 마콩키의 저런 성상으로 자라는데 옥시다제가 양성이다. 그러면 뭐 90% 이상은 시도모나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은 시도모나스를 인돌 반응을, 인빅 성상을 따로 체크하지는 않는데요. 이게 자동화 기기에 들어가면 어차피 인돌 반응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돌이 음성입니다. 요렇게 생긴 그림이 만약에 국가고시 실기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시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자, 지금까지 옥시다제 양성의 세균을 했어요. 근데 일반적인 GNFB의 일반적인 성상이 옥시다제 양성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옥시다제 음성의 세균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이하게 GNFB이지만 옥시다제가 음성의 세균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세균은 특이하니까 국가고시에 출제될 수 있겠잖아요. 포도당 비발효그람 음성 막대균이면서 옥시다제가 음성의 세균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슬라이드를 그람 염색 슬라이드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 옥시다제가 음성이다. 추정할 수 있는 세균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요 세균은 바로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가 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세균 두 가지를 꼽자면은요. 슈도모나스 에루기노사와 그 다음에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 너무 많은 내용들이 지금 너무 친절하게 안내가 돼 있어서 이 책을 보시면 교과서를 보시면
내가 공부할 게 너무 많구나 하고 미리 지레 겁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으시고 요거를 다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요 시간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만 잘 기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GNFB는 한 50% 이상? 아니죠. 50%가 아니죠. GNFB 중에 한 70%는 어, 어, 알고 맞힐 수 있다? 뭐라고 해야 되나? 100% 알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아요. 요거를 100%를 다 하시는 분은 네, 국가고시 만점 맞으실 분은 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공부를 하시고요. 나는 국가고시에 한 80점만 맞고 패스를 하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안내해 드린 내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람 음성 막대균인데 간균, 막대균이라고 그랬죠. 막대균인데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렸을까요? 좀 다르죠? 지금 막대균처럼 보이질 않아요. 이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는요, 쌍알균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단간균, 코코바실라이처럼 보이고요. 때로는 이렇게 쌍알균처럼 보이는 게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옥시다제가 음성이라는 거, 요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일반적인 성상을 보시면요. 산소성, 여기 나와 있는 세균들은 다 산소성입니다. 산소성 그람 음성 짧은 막대균 혹은 코코바실라이 혹은 디플로콕사이입니다. 그리고 마컨크베이지에서 이렇게 분홍색 집락을 보입니다. 뭐 색소를 생성해서가 아니라요. 마코키베이지에서 요런 약간 인디안 핑크와 같은 색깔을 보이면 요거 아시네토박터인가? 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게 콜로니 모양을 보고 그 다음 해볼 수 있는 게 옥시다제 테스트라고 그랬죠. 옥시다제 테스트를 했는데 옥시다제 테스트를 했는데 음성이다. 근데 그람 염색상에 저런 콕사이 같은 모양을 보인다. 그럼 여러분들 아시네토박터 바우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 발효하는 세균이 아니기 때문에 TSI에서 KK 반응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여기서 모락셀라 카타알리스와 감별이 필요하다. 왜냐? 그람 염색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감별점이 있죠. 여러분들 모락셀라 카타알리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1학기 때 그람 음성 알균 하실 때요. 네이제리아 배우시면서 아마 이어서 모락셀라 배우셨어요. 거기에 이제 이 모락셀라도 저런 콕사이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람 음성 알균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모락셀라도 옥시다즈가 양성이기 때문에 이 GNFB 균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 모락셀라 카타일리스는 또 탄수화물을 비분해하는 세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CTA 반응에서 글루코스, 말토스, 락토스, 슈크로스에서 하나도 발효하지 하나도 분해하지 않는 거는 모락셀라였다는 거. 기억 잘 안 나시죠? 자, 지금 다시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아시레토박터와 감별을 요하는 세균은 무엇인가? 그러면 모락셀라 카타알리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감별점은 옥시다제가 양성이라는 거. 왜 둘이 감별하라고 해야 되냐? 그람 염색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슈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와 아시레토박터 바우먼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개를 딱 비교해 드렸는데 사실은 요 두 개 균이 서로 헷갈리진 않아요. 자, 왜냐하면 하나는 옥시다제 양성이고 하나는 옥시다제 음성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 두 가지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GNFB 중에는요,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슈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 아니면 아시레토박터 바우먼이가 나와요. 자, 둘은요, 서로 다른 점이 너무 많죠? 옥시다제가 양성이냐, 음성이냐가 다르고, 운동성이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리고 하나는 그람 음성 막대균이고, 하나는 짧은 막대균이거나 쌍알균이고, 또 한쪽은 BAP상에서 용혈을 일으키고, 한쪽은 용혈을 일으키지 않고, 너무 다르죠? 이런 감별점 때문에 둘이 헷갈리지는 않지만, 두 세균이 너무 중요해서 한 슬라이드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콘키 베이지에서의 성상도 너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콘키 베이지의 성상만 보시더라도 옥시다제를 안 해보더라도 서로 이 두 세균이 헷갈리진 않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옥시다제가 양성이지만 슈도모나스처럼 글루코스를 산화하거나 하지 않고 이런 탄수화물을 분해하지 않는
물론 발효도 물론 안 하죠. 여기는 지금 산화하는 세균들을 하고 있어요. 발효를 안 하는 세균인데 산화도 안 해요. 그런 세균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균이 바로 알칼리제네스가 되겠습니다. 요 밑에 나와 있는 아크로모박터 덴트리피컨스나 아크로모박터 피카우디 같은 경우는요, 자주 나오는 세균은 아니에요. 아마 요런 게 아마 헷갈리게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옥시다제가 양성이면서 아까 그 OF 테스트에서 그림 3개 중에 C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알칼리제네스가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옥시다제가 양성이면서 노란색 색소를 생성하는 균들이 간혹 GNFB 중에 있거든요. 가끔 임상에서도 지금 어쩌다 한 번씩 검출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크리제오박테리움이에요. 이 세균이 바로 옥시다제가 양성이면서 만약에 BAP에서 노란색 색소를 일으키는데 옥시다제 양성이다 그러면 크리제오박테리움인가 라고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GNFB를 정리하는 슬라이드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글루코스를 발효하지 않는 글루코스 넌 포멘테이션 하는 바실라이가 옥시다제가 대체적으로 양성인데 그렇지 않은 옥시다제가 음성인 세균도 있었고요. 그렇게 옥시다제가 음성인 세균은 스테노트로포모나스와 아시네토박터라고 그랬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아시네토박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테노트로포모나스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옥시다제가 음성인 세균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일반적으로 옥시다제가 양성인 것이 GNFB의 특징인데요. 옥시다제가 양성인 세균 중에서도요,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세균이 있고 또 분해하지 않는 세균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표적으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옥시다제 양성인 세균은요, 시도모나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분해하지 않는,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OF 테스트에서 둘 다 그대로 변화가 없는 초록색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는 세균이 되겠죠. 바로 모락셀라와 알칼리제네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류를 기억하고 싶으시면 종류들이 아주 많은데 여기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슈도모나스와 또 부콜데리아, 슈에넬라, 크리지오 박테리움, 아크로모박터, 자일로 옥시단스. 자, 이 아크로모박터는요, 탄수화물 비분해에 2가지 속이 들어있고요. 탄수화물 분해에 1가지 속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아주 여러분들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국가고시 100점 맞으실 분들은요, 탄수화물 비분해에 들어가는 아크로모박터 덴트리피컨스와 피카우디 기억하시고요. 또 이 아크로모박터 중에서도 탄수화물 분해하는 세균은 아크로모박터 자일로 옥시던스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것 말고도 기억하실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그런 걸 기억하시는 것보다 GNFB는 옥시다제 양성과 음성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옥시다제가 양성이다. 그리고 옥시다제 양성인 세균 중에 대표적으로 슈도모나스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굳이 나누자면 옥시다제 양성인 세균 중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것과 분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굳이 나누자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것은 슈도모나스고요. 탄수화물을 분해하지 않는 옥시다제 양성 세균은 모락셀라와 알칼리제네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GNFB 중에서 옥시다제가 음성인 세균은 스테노트로포마나스 말토필리아라는 세균하고 아시네토박터라는 세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GNFB에 관한 이론 시간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잃어버리시더라도요, 요 마지막 슬라이드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교과서 보시고 너무 공부할 게 많다 놀라지 마시고요. 이 PPT를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게 GNFB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GNFB가 장내세균에 비해서 임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장내세균만큼 나오진 않겠지만 임상에서 한 15%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면 슈도모나스나 혹은 아시네토박터나 이런 세균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으로 GNFB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